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37회차 풀백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로 독식픽과 이제 최종픽을 종합한 픽이고요.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간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평균적으로 풀백 기준 8개에서 10개가 적중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식에서는 좀 이변을 많이 가져갔는데 최종도 그렇고 풀백에서도 그렇고 좀 정배를 좀 많이 가져가긴 했습니다. 일단 경기력 관련해서는 뭐 초안이나 최종 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풀백과 독식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정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종 때는 이 경기를 좀 무패 쪽으로 봤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토트넘의 흐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장 예정자가 많고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경기력이 좋지 않아서 저는 토트넘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 일단은 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패 투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제가 처음 때 초안 때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일단 승패 방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토트넘의 결정 예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분명히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토트넘이 그것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나 역습이나 이제 세트피스 한 방에 오히려 지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풀베드에서는 이 경기 좀 너무 어렵게 느껴졌고 토트넘의 배당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베드에서 지워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변이라면 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최종 때도 아스날의 승을 생각을 했었고 풀베드에서도 아스날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다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스날을 좀 믿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4연패까지 가면 분명히 경질이 될 거기 때문에 경질 버프가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아스날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안하시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스날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부상자들이 좀 복귀한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본다면 아스날의 단통 승을 풀베드에서도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이변을 좀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스날을 개인적으로 좀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초반에 좀 모습을 보면 좀 믿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브렌트퍼드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최종 때도 무승부를 봤었고 저 역시도 일단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베드에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력은 브라이튼이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이 경기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브렌트퍼드보다 경기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불안한 점은 원정에서의 브라이튼 그리고 결정력이 좋지 않은 브라이튼이라는 점이 있겠고 브렌트퍼드가 제공권이나 역습이 준수한 편인데 브라이튼이 공간이 많고 좀 제공권에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은 팀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경기력은 브라이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퍼드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레스터시티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풀베드에서는 그냥 단통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이라면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도 결장 예정자들이 좀 있고 레스터 역시 결장 예정자가 좀 많은 상황인데 이 맨시티와 스쿼드를 비교했었을 때 굉장히 좀 스쿼드가 두텁지 않은 레스터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맨시티가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레스터의 경기력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레스터의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의 결정자도 이제 많아졌고 그리고 이 레스터가 이 맨시티의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 이 공간들을 역습을 좀 노릴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맨시티가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레스터가 오히려 역습으로 득점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식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더 이상의 설명 필요 없이
이렇게 낮은 배당을 받았는데 맨유가 과연 질까? 또는 이변이 나올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날두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맨유의 단통 승으로 풀백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최종과 동일하게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저는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우스햄튼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암스트롱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웨스트햄은 특별한 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웨스트햄이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는 좀 굉장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스햄튼의 무패 투픽을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최종과 동일하게 풀베드에서도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 와포드가 사실 경기력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흐름만 놓고 본다면 울버햄튼이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울버햄튼을 단통으로 가기엔 좀 불안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울버햄튼이 3연패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맨유에게도 그랬고 토트넘에게도 그랬고요. 경기력은 사실 더 앞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희찬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황희찬이 결정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라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와포드와의 경기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무난하게 이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패 투픽이면 좀 안전해 보이고요. 저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이 연패를 끊는 타이밍은 무승부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뭐 의심 없이 풀베드에서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 독식에서는 좀 첼시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카쿠도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베르너가 나오면 저는 베르너가 좀 결정력이 너무 안 좋아서 벤포드 보는 것 같아요, 리즈에.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결정력이라면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이변도 좀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투표율이 과연 이 정도로 몰릴 만큼 아스톤빌라가 일단 수비가 좋진 않지만 공격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의외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레반테 대 라요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 때는 단통 승만 바라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일단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경기에서 라요가 이길 만큼 경기력이 좋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레반테가 좀 도깨비 팀적인 모습들이 좀 많아서 이렇게 좀 투표율이 몰렸을 때 좀 배신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경기력은 저는 레반테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레반테의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에서는 제 생각대로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최종과 동일하게 승부 투픽을 가져가겠습니다. 마요르카가 이번 시즌 보여주는 경기력이 승격하고 나서 나쁘지 않아요. 쿠브 선수를 활용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이강인이 출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빌바오가 결정력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당도 좀 적절하게 배당이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빌바오도 못 믿고 마요르카의 경기력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서 저는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아틀레티코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일단은 풀베드에서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일단 아틀레티코가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파뇰의 수비를 봤었을 때 이변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걸리고, 수아레즈나 펠릭스의 출전 여부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도 저는 일단은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에스파뇰이 보여줬던 2년 전에 보여줬던 뜬금 홈에서의 이변으로 무승부, 저는 이 경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베드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사실 패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독식 픽이니만큼 그래도 이변으로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단통 승으로 풀베드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발렌시아 사이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사수나가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 그리고 이 투표율도 좀 무승부 쪽으로 너무 몰리고 구매율도 무승부 쪽으로 너무 몰려서, 그렇다면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승부로 너무 몰리면 안 나오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승패 방향이라면 저는 경기력은 발렌시아지만 오사수나가 정배당도 받았고, 그리고 발렌시아가 사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사수나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풀베드에선 단통 승으로 배당 따라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저는 경기력에서는 발렌시아가 더 앞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오사수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리즈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풀베드에서는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때 제가 승패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폴더의 여유도 없고 이 경기는 그래도 리버풀을 조금 더 믿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리즈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리버풀을 믿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리즈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변 초안 때 생각했었던 이변처럼 리즈의 단통 승, 완전한 역배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최종 때는 단통 패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카디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거라서 소시에다드가 고전을 하더라도 카디스가 수비적이지만 수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카디스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무패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풀베드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소시에다드와 비교했었을 때 좀 밀리는 감도 있지만 소시에다드가 답답할 땐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많아서 단통 무승부를 독식에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이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을 아마도 토요일 저녁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